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도서관에 사는 고양이. 진짜 책은 마음을 읽는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도쿄에서 조금 떨어진 시즈오카현의 작은 도시 후지에대는 그리 크지 않은 시립 도서관이 있다. 번화가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고 주로 동네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조용히 드나드는 평범한 장소. 그런데 이 도서관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도서관의 직원 중 한 명이 고양이라는 것이었다. 2007년 봄, 도서관 입구 화단 근처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회색 줄무늬가 선명한 아기 고양이. 도서관 직원 하나가 우연히 발견했을 때 고양이는 마치 자기가 이곳 주인이라도 되는 듯 태연하게 화단에 누워 있었다. 문제는 그 고양이가 매일같이 도서관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도서관장이 처음엔 위생상 곤란하다며 몇 차례 내보내려 했지만 고양이는 문을 열고 들어와선 어린이 열람실 소파에서 낮잠을 자곤 했다. 더 이상 막을 수 없었던 직원들은 결국 묘한 타협을 했다.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정식 홍보 직원으로 임명한 것이다. 그 이름은 리브, 일본어로 책을 뜻하는 라이브러리의 앞글자에서 따왔다. 리브는 도서관의 마스코트가 되었고 소셜 계정도 생겼다.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오늘은 어느 책 위에서 잠들었나요? 리브가 추천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어린이들은 리브를 보기 위해 도서관에 들렀고 그 덕에 책 대출률이 늘었다. 평소엔 책에 관심 없던 중학생들도 고양이 보러 간다며 도서관에 들렀다가 만화책 코너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매일 리브의 낮잠 자는 자리를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어르신도 생겼고 동네 초등학교에서는 리브 일기장을 만들어 아이들이 돌아가며 리브와 대화한 내용을 썼다. 오늘 리브는 내가 읽은 책 옆에 와서 앉았어요. 내 책을 좋아하나 봐요. 리브야, 너는 글을 읽을 수 있니? 나는 너의 눈을 보면 내 마음을 읽는 것 같아. 도서관장은 결국 마음을 바꿨다. 이 고양이는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니라 사람과 책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렇게 도서관 정문 앞에는 작은 현판이 하나 세워졌다. 이 도서관의 특별 직원, 고양이 리브는 모든 책을 사랑합니다. 리브의 마음에 드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2007년 겨울, 이 이야기는 전국 방송에도 소개되었다. 도서관에 사는 고양이, 그리고 그 고양이를 통해 다시 책을 사랑하게 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리브는 이후 2015년까지 도서관에서 지내며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나는 그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대학생이었다. 리브는 내 무릎 위에서 자는 걸 좋아했다. 시험 공부하느라 지칠 때마다 그 고양이의 따뜻한 천은 내 마음을 다독여줬다. 가끔은 책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리브에게 배웠다. 마음이 고단한 날이면 여전히 그 도서관 블로그를 찾아가 리브의 사진을 본다. 책 속의 위로도 좋지만 책 너머의 따뜻한 존재가 주는 위로도 있다는 걸 나는 그때 알았다.
제목 지가광의 마지막 출근길. 느린 걸음도 진심이면 그 끝엔 웃음이 있다. 2007년 일본 오사카부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40여 명 남짓의 직원들이 다정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곳이었다. 그 회사엔 모두가 인정한 한 명의 전설이 있었다. 입사 35년 차 총무부 소속의 이시다 마사오 씨. 그의 별명은 바로 지가광. 마사오 씨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일 처리도 꼼꼼했다. 하지만 단 하나 출근 시간만은 늘 지켜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 5분, 10분 늦는 것은 기본이었고 가끔은 점심시간 직전에 나타나 직원들을 황당하게 만들곤 했다. 지하철이 멈췄다. 횡단보도에서 고양이를 구했다. 오늘따라 신발이 너무 느리더라. 그의 핑계는 항상 진심이 섞여 있어서 누구도 화를 낼 수 없었다. 특히 마지막 문장, 신발이 느리다는 말은 그해 최고의 사내 유행어가 되었다. 하지만 지각에도 마지노선은 존재했다. 2007년 3월 회사는 정부기관과의 중요한 입찰 제안서를 제출해야 했다. 서류는 아침 9시까지. 담당자는 마사오 씨.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이번만큼은 제발. 그날 아침 8시 30분 회사는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마사오 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동료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초조하게 시계를 보며 그를 기다렸다. 8시 55분 드디어 현관문이 열렸다. 헉헉거리며 나타난 마사오 씨는 손에 서류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다. 모두가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을 돌린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하철에 타려고 뛰는데 갑자기 어떤 중학생이 길을 잃었다고 울고 있어서 지하철은 놓치고 대신 그 애랑 같이 지도 보면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왔어요. 그 애는 웃고 나는 땀이 범벅이었지요. 직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상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마사오 씨, 당신은 정말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칭찬해야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도장을 찍었다. 제출 마감 2분 전 팩스는 무사히 도착했다. 이 일화는 하루 만에 회사 전체를 뒤덮었다. 지가광, 입찰을 구하다 라는 제목으로 사내 뉴스레터에도 실렸다. 회사 복도 벽면에는 이달의 MVP로 마사오 씨 사진이 붙었고 포스터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진심인 사람이 웃는다. 마사오 씨는 그 해 말 정년 퇴직을 했다. 마지막 출근 날 직원들은 그의 퇴근길에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회사 문 앞에 커다란 시계 조형물을 세우고 그 위에 이렇게 적었다. 시간보다 마음이 앞서는 남자 마사오 씨. 당신 덕분에 우리는 시간보다 웃음을 배웠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35년 동안 지각한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제 시간에 웃고 가네요. 나는 그 회사의 신입사원이었고 그날 처음으로 지각을 이해하게 되었다. 늦는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엔 더 중요한 무언가를 선택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걸.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지만 마사오 씨는 그 시간을 사람을 위해 쓰는 법을 아는 분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분과 함께 일할 수 있었던 1년을 내 인생 최고의 속도였다고 말하고 싶다. 제목: 도토리 우체통의 비밀.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큰 기적은 모두의 마음을 웃게 한다. 2007년 가을, 일본 이시카와현의 한적한 시골 마을 노토초.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인구도 적고 관광객도 드물지만 그만큼 조용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가득한 곳이다. 그 마을 어귀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는 작고 둥근 빨간 우체통이 하나 서 있었다. 다른 마을에도 흔한 우체통이었지만 이 우체통은 무언가 특별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우체통을 도토리 우체통이라고 불렀다. 그 별명은 봄부터 가을까지 우체통 꼭대기에 도토리를 잔뜩 올려놓는 한 꼬마 아이 때문이었다. 아이의 이름은 하루키, 올해로 7살. 말이 느린 편이어서 유치원에서도 말을 아끼는 편이었지만 눈은 누구보다 반짝였고 손에는 항상 무언가를 쥐고 다녔다. 돌멩이, 낙엽, 그리고 도토리. 그중 도토리를 유난히 좋아했다. 하루키는 할머니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듣고 도토리에는 요정이 산다고 믿었다. 어느 날 마을 우체부 아저씨가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러 왔다가 그 도토리를 발견했다. 이게 뭐지? 아저씨는 피식 웃으며 도토리 몇 개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아이에게 작은 쪽지를 보냈다. 도토리 하나를 편지 봉투에 넣고 이렇게 적었다. 도토리 요정입니다. 너의 도토리를 받았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단다. 고마워요, 하루키. 하루키는 그 편지를 받고 펄쩍 뛰었다. 그 후 매일 아침 도토리 하나를 우체통 위에 놓고 갔다. 그리고 며칠 뒤면 도토리와 함께 짧은 편지가 돌아왔다. 하루키는 이제 말이 조금씩 많아졌다. 유치원에서도 오늘 도토리 요정이 무슨 편지를 줄까? 라며 웃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점차 마을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다. 하루키의 부모님, 유치원 선생님, 슈퍼 아줌마, 그리고 심지어 노인정의 할아버지들까지 모두 하루키의 도토리 통신에 감동했다. 처음에는 우체부 아저씨 혼자 하던 일이었지만 어느 날부터는 편지가 달라졌다. 나는 도토리 요정의 친구 솔방울 정령이야. 도토리 아주 탐났어. 나는 고양이 요정이야. 네가 준 도토리로 목걸이를 만들었지. 편지의 필체도 다양해졌고 그림까지 그려진 편지가 오기 시작했다. 마을 전체가 하루키와 요정들 사이의 우정에 몰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른들은 모두 비밀리에 돌아가며 편지를 썼다. 마치 어린아이 하나를 위해 동화 속 세계를 현실로 만든 듯한 장면이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마을 신문에 실렸고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다. 도토리 우체통은 하루키의 상상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만든 작은 기적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다른 지역에서도 도토리와 편지를 보내오는 이들이 생겨났다. 마을은 소소한 웃음으로 가득해졌고 하루키는
유치원 발표회에서 나는 도토리 요정의 친구예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다. 나는 그 마을의 슈퍼에서 일하던 아줌마다. 요즘도 편지를 쓰던 날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우리 마을의 조용한 가을을 웃음소리로 채워주었던 도토리와 편지들, 그리고 아이의 꿈.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 없던 요정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손끝에서 태어난 것처럼. 제목 500엔짜리 우산의 기적. 친절은 작아도 마음은 언제나 크게 돌아온다. 2007년 6월의 어느 날, 나는 도쿄 신주쿠역 앞에서 비를 맞고 서 있었다. 출근길에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 우산을 안 가져온 걸 깨달았을 땐 이미 옷이 축축이 젖은 뒤였다. 전철역 주변의 편의점은 긴 줄. 바쁜 출근길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빌딩 벽 쪽으로 몸을 피하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혹시 우산 필요하세요? 고개를 돌리자 말끔한 정장을 입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자기 우산을 내게 건넸다. 너무 놀라 말을 더듬었더니 그는 웃으며 말했다. 전 이 근처 건물로 금방 들어가니까요. 우산 필요하신 분께 드리려고요. 편의점에서 500엔 주고 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우산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헐레벌떡 회사로 향하며 늦지 않게 도착했다. 옷이 덜 젖었단 이유 하나로 팀장님에게 혼나지 않은 게 처음이었다. 마른 옷 속엔 어느 낯선 이의 따뜻한 친절이 있었다. 그날 퇴근길, 나는 같은 편의점에서 500엔짜리 투명 우산을 하나 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나도 저 우산처럼 누군가에게 작지만 확실한 도움을 주자고. 며칠 뒤 그 기회가 왔다. JR 야마노테선 플랫폼에서 어떤 여학생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신발이 젖었는지 다친 건 아닌지 무척 불편해 보였다.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요. 우산이라도 받으실래요? 그 학생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우산을 받아들었다. 내가 한 행동은 단지 그것뿐이었다. 그리고 3일 뒤 회사 우편함에 작은 메모가 담긴 봉투가 도착했다. 그날 도움 주신 분께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수험생이었고 그날 젖은 교복을 입고 면접장에 갈 뻔했는데 덕분에 무사히 마치고 결과도 좋았어요. 우산은 돌려드릴 수 없지만 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같은 친절을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다. 500엔짜리 우산 하나가 돌고 돌아 누군가의 미래를 도운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도 그 우산 같은 따뜻함이 전해질 것이라는 걸 믿게 됐다. 그 이후로 나는 매년 장마철이면 일부러 2-3개의 우산을 더 산다. 가방 속에 넣고 다니다가 정말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슬쩍 건넨다. 그 우산의 가격은 늘 500엔.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그날 우산을 나에게 건넨 정장 남성과는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그의 친절은 내 일상에 아주 오래 남았다.